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구간에서 탄력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큰 폭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급적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종과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일부 차익 매물도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금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또 달러 약세를 이어가면서 업종별 장세가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적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먼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은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종목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외국인이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장 네이버를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우간다와 원전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수익 실현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금양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기관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도 2차전지 관련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어서 네이버와 하나금융지주, 한전기술까지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기관은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에 이어서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두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기 말씀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적이 완만히 저점 기준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MLCC 업황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삼성전자의 신규 갤럭시 S23 모델의 카메라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기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회성 비용과 재고지종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 약 3천억 원이 반영이 된 4분기 실적이 다른 점에서 오히려 올해 1분기, 23년 1분기부터는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본격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봐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익 성장이 모멘텀으로 유효할 거란 전망까지 봐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기관은 LN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에 이어서 K사인과 뉴로메카, 히림까지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데브시스터즈와 풀바이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대체로 2차전지 소재주들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LNF까지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주로는 피플바이오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 가속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피플바이오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하는 종목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경남제약과 인탑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차장님,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LNF와 아프리카TV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아프리카TV의 그 컨텐츠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NF 같은 경우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사도 가격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LNF와 아프리카TV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올해 1분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되는 캐파 증가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LNF의 해외 진출, 북미와 유럽향 진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 LNF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최근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이런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사장님 연결해 봤습니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위너 종목 모두 오늘 시세를 주도하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4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부진했지만 올해 북미양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이런 분석을 받았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